들어가서 숨만 쉬어도 500점은 나온다. 완기초 토익알씨 김연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과연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름 자체에서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요. 관계대명사라. 자, 관계를 만들어주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관계를 만들어 준다라는 건 즉 연결을 해준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그 연결을 해준다는 건 그게 접속사라는 걸 얘기하게 되겠죠.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연결사,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관계대명사도 그럼 접속 기능이 있다라고 했다. 자, 그 다음 접속사는 그냥 연결하는 접속사다. 그럼 차이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도표로 한번 그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A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A라고 하는 문장과 B라고 하는 문장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연결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연결할게요 라고 그냥 더하기처럼 척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의 접속사를 양쪽 문장에 전혀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척 하고 붙여서 연결할 때는 이게 이제 순수한 그냥 접속사가 두 문장을 연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쪽 문장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죠. 자, 그런데 A라는 문장과 그 다음 B라는 문장을 연결하려고 봤더니 각각의 동일한 부분이 존재하더란 말이죠. 이럴 거면 같은 거 있으니까 얘를 매개체로 그냥 그렇게 연결을 하자라고 해서 얘가 같은 걸 품고 있는 두 문장이 연결된 케이스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양쪽 문장에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하나씩 물려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양쪽 문장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더하기 접착제 붙이듯이 척 붙여서 두 문장을 연결한 경우는 일반적인 접속사가 물리적으로 연결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하는 두 문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이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관계대명사는 화학적인 더하기, 접속사는 물리적인 더하기, 화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하는 두 문장에 변화가 일어났죠.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조금씩 엇거나 겹쳐진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더 어려워졌다고요? 자, 그럼 같이 보실게요. 자, 이게 영화인데, 자, 이 영화는 하고 대시 들어갔어요. 얘가 과연 일반 접속사일까요? I saw. 나는 보다 se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근데 얘는 타동사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죠. 부족하네. 뭐가 부족해요? 어제 내가 보았던 영화. 이게 지금 두 문장에 얘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에 겹쳐 들어간 역할을 이 대시 하고 있구나. 맞물려 있네요. 그래서 뒤쪽은 맞물린 부분을 이제 빼앗기고 뒤쪽이 뭐가 하나 베어 문 듯한 그런 문장 형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제 설명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제 내가 보았던 영화다. 뒤쪽에 목적어 없지만 사실은 앞에 맞물려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문장 형태가 관계대명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영화인데 그리고 I saw it. 나는 어제 그걸 봤어. 양쪽 문장에는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더하기 역할로 축 그냥 들어가서 연결하는 기능을 바로 하고 있잖아요. 양쪽 문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붙인 경우와 관계대명사는 화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경우, 그런 식의 차이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쪽이 좀 불완전하다는 거 개념만 살짝 잡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선행사라고 하는 건 뭔데? 선행사라고 하는 거는요. 선행사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거 중에 뭐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냐면은 인수분해 A, B라고 하는 항과 그 다음에 B, C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이걸 인수분해를 갑자기 뭔 말입니까? 라고 눈 뜨고 감았더니 엄한 소리 하시네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A, B가 어떤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B, C도 어떤 한 문장인데요. 이걸 연결해서 붙여라 라고 했더니 각각 같은 걸 품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갑자기 수학으로 가나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걸 인수분해화 시켰잖아요. 각각이 똑같이 있던 거를 하나만 쓰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거를 연결을 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각 공통으로 존재하던 공통인수. 그게 바로 선행사가 되고요. 그래서 요 앞쪽에 관계대명사 문장에서 나 원래 모양 이런 거였어 라고 앞쪽에 내놓고 뒤쪽에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이 이어지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거든요. 개념만 머리에 잡고 가겠습니다. 연결하는 두 문장에 각각 존재하던 공통인수다. 인수분해처럼.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고 사람 사물로 구분이 되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선행사가 그러니까 겹쳤던 명사 그 자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대신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주격. 그러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겹친 자리가 뒷문장에 대해서 주어 자리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후로 그리고 사물일 때는 위치고 공통일 때는 대수로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 선행사일 때 두 문장이 그러니까 두 문장이 연결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 하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고객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는 요청했어. 상담을.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he가 같은 사람을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두 문장을 그러니까 연결을 하라고 했더니 연결하려고 보니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한국말로도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고객을 만날 건데 그 상담 요청을 했던 그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럼 이걸 한마디로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상담을 요청했던 고객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We will meet a client. 앞부분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뒤에 he가 연결 기능을 가지면서 who가 됩니다. 둘이 공통인수. 그러면서 asked for consultation. 결국에는 관계대명사 문장이 앞에 있는 똑같은 단어 지칭하던 각 문장에 존재하던 공통인수를 꾸미는 형태의 형용사 절이 되는 거죠. 상담을 요청했던 고객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who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대신하는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사물의 선행사일 때는 어떻게 달라지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건 영화인데 근데 그게 내 친구에 의해서 감독이 되어졌어. 내 친구가 감독한 거야. 제작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movie라는 것과 it이 각각 문장에 존재하던 공통인수죠.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려고 했더니 앞문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뒷문장 물고 들어가고 앞에는 원형으로 똑같은 상태로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this is the movie 앞에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it이 연결 기능을 가지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물이니까 우리 위치로 바꾸자. 주격일 때 was directed 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그럼 여기 위치 그리고 앞서 나왔던 who 둘 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공통으로 쓸 수 있을 때는 대수로 who든 위치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목적어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도 되고요. 원래는 목적격이라서 whom도 돼요. 근데 am을 떼고 who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 위치, 공통일 때는 대신건 변함이 없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사람이 공통인수, 즉 사람 선행사일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on the second floor, 그 사람이 2층에 있어 라고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you met him, 여기 그 직원 그리고 힘이 같은 사람,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죠. 꼭 단어 스펠링이 같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같은 걸 지칭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제 네가 그 사람을 만났잖아, 그를 만났잖아. 근데 여기 두 문장을 합치려고 보니까 네가 어제 만났던 그 직원이 지금 2층에 있어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통인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위치 이동을 해서 뒤로 갈게요. employee 하고 힘이 연결 기능을 가지면서 사람이니까 whom이 되죠. 그리고 you met, 여기 목적어 없죠. yesterday, 어제 네가 만났던 직원이 지금 2층에 있는 상태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예, 조금 더 볼게요. 자, 사물의 선행사일 때 목적격 보겠습니다. 박스가 2층에 있어. 자, 직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박스가 되네요. 하고 네가 어제 봤잖아. 그거 어디 뒀어? 네가 어제 봤던 그 박스 내가 들고 있었잖아. 2층에 있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것도 연결하기 편하게 위치 이동을 살짝 시켜서 앞에 더 박스는 박스인데 어떤 박스냐면은 연결 기능을 가지면서 이 it이 사물에 대해서 위치로 바꿨습니다. You saw, 여기에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 왜냐하면 여기 있는 it이 어디로 앞으로 가서 지금 연결 기능 가지면서 위치로 모양 바꿈했죠. 했던 것이 뒤에 2층에 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앞서 나왔던 whom이 됐든 그리고 위치가 됐든 뭘로? that으로 공통적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소유격도 가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겹쳤던 자리가 그 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선행사가 사람, 사물 공통으로 얘는 사물, 사람 구분 없이 후주로 공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람 선행사 they will introduce, 그들은 새로운 직원을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his resume, 그 신입 직원 그리고 his, 같은 사람 또는 같은 걸 지칭하고 있죠. 같은 사람. 그의 이력서가 굉장히 인상적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그들은 그 이력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신입 직원을 소개를 해주게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죠. 자, 문장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소개를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문장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겹쳤던 단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his가 연결 기능 가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whose로 모양 바꿈하죠. 연결 기능 가지면서. 그래서 his가 앞에 원래 떨어져 있던 문장이 his가 whose가 되고요. resume, 그 이력서가 굉장히 인상적인 신입 직원 소개를 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물일 때까지 봅니다. 사물. 자, 사물일 때는 똑같아요. 사람이든 사물이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로 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신상품을 소개를 하게 될 거야. 직원에서 상품으로 바뀌었네요. 그 디자인은 말이지 굉장히 혁신적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앞에 문장에는 변화가 없어요. They will introduce a new product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it가 연결 기능 가지면서 whose가 됐죠. 그러면서 whose design is innovativ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쌤,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진 않을걸요. 위치, whom 얼핏 들은 거.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를 풀게요. 일단은 관계대명사 문장은 관계대명사 절은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왜?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주어를 빼다 썼죠. 뒷문장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의 목적어를 빼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문장은 소유격을 빼다 썼죠. 그래서 후즈가 된 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his나 it의 소유격이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문장 다음에 나오는 관계대명사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하나씩 빈다. 비어있다. 걔 빼다가 썼으니까. 갖다 썼으니까 겹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요렇게 됐을 때 얘를 이제 갖다 땡겨서 쓴 걸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관계대명사 문장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관계대명사부터 끝에까지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그 선행사가 명사죠. 그 명사 꾸미는 건 뭐라고 하나요? 형용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 접속사, 그러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행사가 명사니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부터 끝까지가 그 선행사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절 이제 문장은 형용사절 그 문장 이꼬르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선생님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빈칸에 뭔가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 챕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가 막 여러 개 있는 데서 섞이면 이게 뭔지 긴가민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의 종류 파악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관계대명사 문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격을 넣어야 하는데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그걸 찾아내냐라고 물으신다면, 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빈칸, 이게 관계대명사 자리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동사가 바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동사 바로 앞에 주어 자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시냐면 되냐면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하나 빠진 문장이, 목적어가 하나 빠진 문장이 올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게 됩니다. 왜요? 목적어 하나 빠진 문장에는 목적어 갖다가 여기 관계대명사로 썼단 얘기니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조금 구분하기가 힘든 게 뒤에 무관사, 그러니까 관사나 어나 더나 명사 앞에는 그런 게 붙기 마련인데, 무관사, 어떤 한정사, some, many 이런 거 아무것도 붙지 않은 깨끗한 명사가 왔을 때 소유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관사 명사로 시작하나 뒤에는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형태. 앞에 소유격이 빠졌다고 해서 뒷문장이 불완전하진 않거든요. My design 했는데 my design is popular, design is popular 했다고 해서 소유격이 빠졌다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데 관사 없는 명사가 뒤에 딱 달라붙어 있다. 소유격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도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선행사 있죠. 앞에 선행사가 다 있을 거거든요. 걔를 빈칸에 넣어서, 각각의 빈칸에 넣어서, 아니 이 선행사가 도대체 무슨 격이 돼야지 뒷문장에서 제일 어울리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따지면 돼요. 원래는 이제 각각의 문장에 따로 존재하던 공통인수였잖아요. 선행사는 공통인수였다. 아까 이제 제가 인수분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그냥 쓰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겁니다. 자, 매니저는 인터뷰를 했어요. 애플리컨트, 한 지원자를. 그러면서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관계대명사 아까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뭘 말씀을 드렸죠? 화학적으로 연결을, 그러니까 문장을 깨뜨려 가지고 뒷문장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연결할 때는 그때는 관계대명사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어떤 형태 변화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더하기 기능만 집어넣어서 연결할 때는 그때는 이제 and라던가 because라던가 이런 명사절, 뭐 대등접속사 이런 것들 하고, 이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의 차이가 그거죠. 뒷문장의 모양을 하나씩 빼서 깨요. 동사가 바로 나오고 주어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 highly qualified, 굉장히 자격이 딱 맞는, 일단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고요. 사람이네요. 위치 안 되고요. 동사 앞절이죠. 목적격 안 되고요. 소유격 안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who를 써야 되지만 who 대신할 수 있는 that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오늘 관계대명사 잘 배워보셨나요? 일단은 뭐 출제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특징 있죠? 잡아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뒤에 걸 하나 빼다가 접속사로 썼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불완전한 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것만 이제 확실히 이해하시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따질 때는 선행사를 아예 그 빈자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뒤 문장에서 이 선행사의 명사가 어떤 모양, 어떤 격이 돼야지 뒷문장이 완벽해질지, 그걸 따지면 차라리 이제 격을 결정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 복습 잘 하시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